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2장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름, 영어 점수, 수학 점수로 구성된 표가 보이는데요. 이 표에 있는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를 열고 소스 창을 열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금 본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를 담은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명의 학생의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담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수학 점수, 변수 만들기. 변수 이름은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써도 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한글로 쓰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변수명은 영어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수명 잉글리시라고 쓸게요. 잉글리시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영어 점수를 넣을 건데요. 컴바인 함수 기억나세요?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값을 네,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잉글리시에다가 컴바인 함수 써 갖고 90, 80, 60, 70점이라는 숫자를 넣고 컨트롤 엔터 한번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환경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들어갔는지 한번 잉글리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잉글리시를 입력을 하면은 90, 80, 60, 70이 값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스, 수학 점수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컴바인 함수 사용을 해 가지고요. 앞에 표에 적혀 있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60, 100, 20 요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매스 값도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이렇게 확인하면 50, 60, 100, 20 값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잉글리시하고 매스하고 요렇게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줬는데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드디어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data.frame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가로 안에 값이나 변수를 값을 넣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잉글리시하고 매스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변수를 이 가로 안에다가 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잉글리시 컴마 매스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입력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 변수에다가 저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변수명을 입력을 하면은 방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프레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변수에다가 담고 싶은데요. 변수명은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네,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요거는 변수명은 뭐 마음대로 지으셔도 뭐 관계는 없으세요. 꼭 저랑 같이 지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뭐 '나는 그냥 미드텀이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미드텀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점수라 하고 싶다 하시면 스코어라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드는 데이터 프레임은 네 그 중간고사의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서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고요. 미드텀은 중간고사. 그래서 중간고사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는 변수는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이다. 그래서 요렇게 컨트롤 엔터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df 언더바 미드텀 요거를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아래 지금 콘솔창 보시면 잉글리시 변수에 우리가 넣었던 90, 80, 60, 70점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매스 역시 50, 60, 120점 점수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지금 표 형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변수를. 클래스 해 갖고 반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라고 변수를 하나
코드창에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변수명을 지어주고요. 여기에 들어갈 값은 네, 컴바인 함수로 1반, 1반, 2반, 2반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고요. 클래스 변수 입력했을 때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변수가 3개가 됐죠. English, Math, Class. 요 3가지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언더바 midterm 해가지고 위랑 같이 변수명을 갖게 해주고요. 데이터.frame 프레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변수는 English, 그 다음에 Math, 그 다음에 Class 이렇게 3가지의 변수를 넣어서 df 언더바 midterm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엔터 치면은 네, 데이터 프레임 midterm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English, Math, Class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럼이 English, Math, Class 3가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은 이렇게 1, 2, 3, 4 4가지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행과 4개의 제가 잘못했어요. 3개의 열과 4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1, 2, 3, 4는 인덱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1, 2, 3, 4.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순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인덱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개의 컬럼과 4개의 로우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중간고사 점수인데 영어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 그리고 수학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맥스 값, 민, 최소값, 그 다음에 평균 요거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민이라는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함수는 함수명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뒤에 가로를 입력을 한다고 했지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잉글리시 변수만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df 언더바 미드텀. 그쵸?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으로 df 언더바만 입력해도 df 언더바 미드텀이 입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여기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다 입력을 하셔도 돼요. 전 좀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df 언더바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뽑아낼 거예요. 뭘 뽑아낼 거냐면 잉글리시만 뽑아내고 싶어요. 잉글리시 값만. 그럴 때 이제 달러 기호를 한번 써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변수명 English Math 클래스가 자동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를 써주시면은 이 변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nglish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English 변수를 뽑아내서 거기에 평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75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언더바 잉글리시 이런 식으로 변수명은 내가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 언더바 잉글리시 하면은 75라는 숫자가 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입력해 보시면은 75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수학 점수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민 언더바 매스라고 변수명을 미리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값으로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 값은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이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뽑아낼 거죠. 어떤 걸 뽑아낼 거냐면 매스라는 변수를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달러 표시 요거 해주시고 매스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df 언더바 미드텀이라는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매스라는 변수만 뽑아낼 거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 민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min 언더바 mass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min 언더바 mass 이 변수를 입력을 하면 매스의 평균 점수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 변수를 각각 만들어 보았고요. 이 변수들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df 언더바 미드텀이라는 데이터 프레임명으로 이렇게 변수명으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함수를 써가지고 각각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변수를 먼저 각각 하나씩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서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위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명을 df midterm 2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위랑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수명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바로 잉글리시는 점수 컴바인으로 90점, 80점, 60점, 70점. 네, 요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하나 쳐주시고 밑으로 내릴게요. 매스 엔터 치시고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매스 쳐주시고 매스는 컴바인 해주시고 여기다가 매스 점수가 50점, 60점, 100점, 20점. 여기 제가 는을 안 써줬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컴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클래스는 컴바인 입력해 주시고 1반, 1반, 2반, 2반 요렇게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가로 안에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 변수를 한꺼번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위에서는 잉글리시 변수 만들고 매스 변수 만들고 클래스 변수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변수명만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 변수명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변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라는 변수명에는 컴바인 함수 사용해서 이 점수들이 들어가고 매스라는 변수명에다 역시 컴바인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고 클래스도 역시 컴바인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터 안 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좀 보기 편하시라고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네, 요거보다는 조금 네, 보시기 좋게끔 구분되기 좋게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컴바인 다음에 컴바인 함수니까 이렇게 가로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가로를 넣어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가로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요 컴바인 함수에 따른 가로고요. 요 뒤에 가로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해갖고 요 가로 있죠. 요 가로를 닫아야 하니까 요거 닫는 가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df 언더바 미드텀 2라는 요 변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라는 변수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요거를 한번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컨트롤 엔터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df 언더바 미드텀 2 요거를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English, Math, Class 각각의 변수들과 값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에 거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한꺼번에 쓰는 게 편해 하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나 뭐 질문이나 뭐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과 컴바인 함수 조합해 갖고 표의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출력해 보세요가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과일 가격의 평균, 네, 가격의 평균, 판매량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는 건데요. 요거 한번 네, 정지하시고 지금 한번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면 데이터.frame 네, 요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괄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한 것처럼 여기다가 한꺼번에 좀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ruits라고 해서 과일명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깨질 수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네, 변수명은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인제 컴바인 함수 써 가지고 표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과, 그리고 딸기, 그다음에 수박. 네. 요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fruit라는 변수 안에 사과, 딸기, 수박 값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점 하나 보이세요? 위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컴바인 함수에서 값을 넣을 때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글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따옴표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꼭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여도 네,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fruit라는 변수에다가 사과, 딸기, 수박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컴마를 기준으로 엔터 한번 넣도록 할게요. 뭐 물론 요 옆에다 이어서 입력을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엔터를 쳐서 요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인 price 입력을 할게요. price 변수명을 만들고요. 컴바인 함수를 사용해 갖고 여기에 사과가 1,800원, 그다음에 딸기가 1,500원, 수박은 3,000원 요렇게 넣도록 할게요. 굉장히 싸네요, 과일이. 네. 그래서 fruits price 그다음에는 판매량은 볼륨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라 입력을 하고요. 컴바인 함수 사용을 해 갖고 여기에도 네, 판매량은 사과가 24개, 딸기가 38개, 수박이 13개 이렇게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괄호는 뭐 요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뭐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는 변수명은 fruit, price, volume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값을 컴바인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변수명을 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변수명은 뭐 판매니까 sales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sales라는 변수명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sales를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네, sales 입력을 하면은 네, 요렇게 지금 표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ruits의 과일명, 사과, 딸기, 수박, price의 가격, 볼륨의 판매량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과일 가격 평균 그리고 판매량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과일 가격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 min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 sales죠.
세일즈에서 뽑아낼 거예요. 어떤 걸 뽑아낼 거냐면은 과일 가격의 평균이니까 프라이스 요렇게 해갖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네, 평균값은 2,100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판매량도 역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미남수 써줄 거고요. 위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세일즈에서 네,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판매량인 볼륨 네, 요거를 네, 가지고 와서 미남수에 집어 넣어주면은 네, 판매량의 평균인 25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물론 변수도 만들어 봤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미남수로 써갖고 뭐 평균을 구해보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여기 있는 설명이 뭐 어렵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장을 그냥 제가 안 보여드리고 마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니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들어가셔서 세이브 누르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아마.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파일 이름은 이게 4장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4점 얘가 4점이죠. 4-2 4-2 2.df 저는 요렇게 입력을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네,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 세이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4-2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파일명이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